박 대표께서 그 양극화 문제와 그 AI 기술에 대한 노동 대체 문제의 해결을 그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택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작동은 시장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우리 기본소득인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라는 복지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 기본 소득 제도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 소득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우려되는 거는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지속 가능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어떤 재원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가면 국가 경제 전체가 파산으로 된 사례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유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 기본 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얘기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저도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 제도라고 해서 이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노동 그 기반 소득이 없어져 줄어드는 방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양극화가 된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은 공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그 반대편은 사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게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시장의 그 부분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사적인 부분, 대표적으로 시장의 그 비중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GDP에서 그러니까 사회보장 쪽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30% 암만 높아져도 30% 조금 넘어가고 40%를 보통 일상적으로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공적인 부분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시장이 대표하는 어떤 사적인 부분을 몰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비중이 그 경험적으로도 공적인 부분이 최대한 해도 30%를 넘고 40%는 넘지 못한다는 게 경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주장이 어떤 시장을 어떻게 몰아내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경제적 지속성, 그러니까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적 지속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만약 그 생산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한다면은 그런 기본소득의 형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이 주장되는
중요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현대로 오면서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서 풍부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본소득 도입이 이러한 풍부한 생산력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요. 보통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이나 어떤 공적인 부분이 올라가면은 그 노동자는 게을러지고 기업가 정신이나 투자 의욕을 상실해서 생산력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은연중에 많이 주장이 되고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저는 빈곤한 시대의 사고방식과 풍요한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는 과거에 당연시되던 이런 공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경우에 당연히 게을러지고 노동자는 게을러지고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이나 투자 의욕에 있어서 후퇴를 한다는 그러한 전제는 이제 다시 제거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이기적 동기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근로나 투자의 동기가 어떤 자아 실현이나 이러한 상위 욕구보다는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와 어떤 기본 욕구에만 이제 좌우된다는 어떤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고 이제 현재와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풍요한 사회가 되면은 이러한 기본 욕구보다는 어떤 상위 욕구가 더 중요해지고 따라서 노동자나 기업가가 이런 대가 없이 급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게을러지거나 기업가 정신이나 투자 의욕이 약해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은 이제 제고해야 될 때는 게 한 가지 근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기술 발전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공공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면 수레에 사람이 많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끄는 게 이제 생산력인데 현재 기술 발전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전제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문제로만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은 한번 제거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면은 어떤 기존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노동이 더 이상 소득 분배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금융소외 이제 금융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전의 방식에서는 금융소외가 너무 심해서 어떤 기본소득 방식이 아니면은 어떤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노동이 소득 분배의 기준으로서 약화되고, 그 다음에 금융소외라는 어떤 금융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소득 어떤 조건적이고 선별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어떤 대응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예, 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래 와서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이런 등등에서 쭉 하였고 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이 스위스의 경우는 아까 국민투표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핀란드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옛날 석유 자본이 많이 나와가지고
석유 수입이 커져갖고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죠. 그런 돈이야 놀아가져야겠죠. 근데 결국 기본소득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돈이 있는 사람 걸 갖고 더 논아야 되는 돈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뭐냐? 과연 그 경제 노동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그건 없다는 것이 이제 핀란드나 스위스 쪽에서 그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없고 다만 이제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좀 있겠죠. 근데 그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걸 위해서 지금 이 현재도 뭐 GDP가 30% 전후로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지금 사회 지출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수준도 아까 얘기했지 최저생활 기비도 못 미쳐요. 지금 뭐 이재명 그 뭐 여당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뭐 누구에게 뭐 8만 원 1인당 8만 원 준다니까 8만 원 가지고 무슨 소득 분배가 효과가 있고 그것도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 8만 원에서 특별소득세를 걷어서 주면 모를까? 부유층한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굉장한 조세 저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돼. 그럼 기껏 돈 걷어갖고 왜 이제 필요한 사람이나 주지 뭐 때문에 그 필요 없는 사람한테 줘갖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나 지속 가능한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기본권, 사회권만 하더라도 그 욕망에게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계속 생활 수준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은 다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어느 사회나 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전에는 그걸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러면 이외에 기본소득만 꼭 주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뭐 대안이 많아요. 우리가 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뭐지 이미 1800년대 말 그래서 1900년 초에 더 진지하게 얘기가 있었고 이 제1차 산업혁명 때는 뭐 이렇게 그 경제력이 크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이런 개념까지는 도입 안 하고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의 그런 사회주의가 나오고 또 뭐 개랑 소위 페비아니즘 나오고 이게 다 그때 그래서 나오는 건지입니다. 20년 30년대 보더라도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 갖고 이제 케인즈 같은 얘기가 나오고 뭐 그 당시에도 기본소득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건 다 묻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케인즈가 이제 득세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고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대량 실업이라든지 빈부격차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고 지금까지 인류가 지혜를 짜서 모아놓은 이 제도들이 있다 이게 이 제도를 어떻게 튜닝하느냐. 물론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AI 시대는 과거 또 다른 시대예요. 그럼 늘 그런 시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접근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 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말지 그 대량 실업이면 실업 부족 있고 실업 대책 있고 실업보험이라는 게 이미 1800년대 비스마르크에서 벌써 도입되잖아요. 그거 벌써 300년 가까이 250년 가까이 쌓인 지혜의 덩어리 그것이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게 과연 재분배의 목적이 뭐냐? 기본권이냐? 아니면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고 복지 향상시키는 거면 기본소득은 맞질 않아요. 그 높은 기본소득은 그거는 거기에 틀에 맞게끔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네. 그리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대안으로 이것도 이미 1960년대부터도 1960년대 풍요 시대 아니에요. 그때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그때 이미 베이직 니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대학 다닐 때 벌써 그게 중요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즘은 뭐 다 잊어먹고 있지만은 공공 서비스의 발전이 소위 의료, 교육,
또 주택 이런 공공서비스 발전이 전부 다 그 무렵부터 이게 발전된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확대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생활 수요, 생활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좋죠. 모든 국민이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그것은 현금이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추가적 서비스, 자꾸만 발전하니까 추가적 서비스는 민간도 정부의 보호 아래 또는 지원 아래 추가적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리고 이 돈도 왜 꼭 모든 사람한테 뭐 아무 근거 없이 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 얘기한 공정성에도 맞지 않고 사회 발전, 경제사회 발전에도 그게 정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실업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시장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도 뭐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 아까 요양 서비스라든지 아동 서비스 이제 해야 할 많아요. 근데 그거 너무 이 저렴해. 보육 서비스. 그 사람들이 그 잠깐 애들 문제 발생하는 것도 값이 싸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 종사자들의. 그런데 정부 지원을 해서 또 질을 높여 그것도 상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기여하게끔 하고 또 그런 것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면 돼요. 이미 바우처 제도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다만 이게 낮게 각각 뭐 주거 바우처, 무슨 바우처 이렇게 교육 바우처 이렇게 나서있지만 그걸 묶어서 자기가 선택의 여지를 넓히면 되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현물 급여 바우처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은 멀쩡한 소득 그냥 줌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공정성의 문제를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줄고 또 지금 AI 시대는 유 박사가 얘기 안 했지만 앞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늘 거라는 얘기예요. 뭐 시장 나가봐야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있고 그냥 이렇게 부모에 얹혀 사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그렇고 장기적으로 또 그것도 더 안 되겠지만 그런 비경제 활동 인구도 줄이고 그래서 이 실업률도 줄이고 비경제 활동이 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경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생산에 가면은 그게 바로 GDP와 또는 GWP, Gross Wealth Production 이걸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도록 해줘야지. 이 정치인들이 뭐 투컴은 나와서 무슨 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다 이렇게 보면 그 투표를 사기 위한 거예요. 투표를 사기 위한 거는 조금만 돈 줘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안 돼, 이거는. 괜히 기본소득이라는 그 좋은 배경에 원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좋은 뜻을 악용이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 얘기도 난 맞다고 생각을 안 해. 틀리다고 난 보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현물 바우처 제도를 해서 사회적 가치를 경제사회적 가치를 기한 대로 줘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미리 바우처를 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그걸 받아서 또 자기가 또 그 소비하면 되고 그런 저는 아이디어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 이사님께서는 그 구태여 그 기본소득보다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복지체제를 좀 정교화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하는 그 선택적 복지를 조금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오래전에 그 노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본소득의 맥락에서 부의소득세를 주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부의소득세를 주장할 때 그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지속성 문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현존하는 모든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체제를 전면 폐지하고 부의소득세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거 말고 어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노동소득 기반으로 하는 어떤 소득 분배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빈부격차의 문제도 그 기술 발전의 방향을 봤을 때 더욱 첨예화될 수 있다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 미래는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다를 거라는,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그 어떤 정책적 의지나 그 다음에 수단을 개발해 놓는 것이 나중에 정말로 현실이 새로운 것으로 판명됐을 때 당황하지 않는 어떠한 그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경로 변경적인 방향을 택한다면은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융통성과 다양성을 보일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더 현실성이 높다는 대안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유 자산이, 그러니까 토지, 지식, 어떤 화폐 제도에서 나오는 어떤 공유 자산의 재원 조달은 권리적 요소가, 그러니까 공유적 자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기여에 의한 분배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덜 충돌적이지 않나 해서 어떤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어떤 공유자산적인 측면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은 이러한 수준이,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 믹스나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수준이라는 게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 시작해도 된다는 거.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나 공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높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상입니다. 다분히 이게 이런 사회적 이슈가 정치계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전문가들이 좀 더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악용되고 사회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두 분 토론하신 두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